네, 코린이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아저씨가 한 손에는 달러를, 한 손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죠. 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하고 1대1로 패깅되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지요. 25년 5월 19일에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네, 되게 긴데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 Coin이라는 이 긴 단어를 이렇게 브랜딩화 시킨 겁니다. 천재적인 법안 뭐 이런 뜻이죠. 네, 왜 천재적이냐? 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이제 1대1로 미국 국채를 들고 있어야 돼요. 미국 달러다.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전액 담보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면 이제 미국 국채 수요가 생긴다. 뭐 그런 얘기 다 알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제 규제인데 이런 그 스테이블 발행사는 반드시 감사나 공시 의무가 생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자 지급이 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이자를 줘요. 근데 이 이자 지급하는 행위를 이제 앞으로 다 금지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왜 그러냐면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그 관리 주체가 SEC나 이런 데로 또 넘어간다고 그래요. 예, 근데 재무부에서 이걸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그거에 대한 관리 책임을 그냥 재무부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상품이다. 단지 이게 주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파생 상품 그냥 상품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이런 규제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외국 발행자는 제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행자 등록 요건도 이렇게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규제를 명확하게 해서 이걸 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에 왜 그렇게 진심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뭐 국채 이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요즘에 계속 연준을 비판하죠. 예, 연준은 비선출된 엘리트 집단으로 간주를 해요. 야, 너네 국민이 뽑은 것도 아닌데 니네가 왜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 왜 내 말도 안 들어? 대통령인 내가 너네들한테 왜 계속 휘둘려야 돼? 되게 불만이 많죠. 이거를 트럼프의 똘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되게 웃겨요. 통화 주권이 정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 민간 금융 세력한테 쏠려 있는 거예요. 연준은 그냥 그 민간 그 은행들의 어떤 모임이에요. 근데 여기에 의해서 뭔가 이자 통화 정책이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쏠려 있고 정부는 맨날 국채만 발행해 가지고 이자만 갖고 허덕허덕허덕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가 생각하기에도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국가의 권력이 뭔가 통화 주권이 국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행정명령 처음에 사인을 했죠. CBDC를 금지한다고 그랬어요. 연준에서 하는 CBDC를 금지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달러 발행의 패권을 미국 연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은 최근에 한 2, 30년 동안 돈을 번 그 세력들이 그 동부에 있는 월가하고 그다음에 서부에 있는 실리콘밸리 여기만 돈을 벌었고 실제로 과거에 미국에서 되게 중산층으로 잘 살던 이런 중부에 있는 사람들 뭐 디트로이트나 이런 데는 다 이제 다 산업이 붕괴해 가지고 다 가난해졌습니다. 미국의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 이제 미국에 남아 있는 어떤 동부의 그 월가 패권과 서부의 실리콘밸리가 저는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디지털 그 자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월가의 힘이 약화되고 점점 실리콘밸리 중심의 금융 패권이 저는 구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클, 코인베이스, 뭐 리플 같은 실리콘밸리 기반의 어떤 크립토 산업을 금융 주체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월가의 그 권력에서 샌프란시스코 웹3 자본시장으로 힘의 중심이 이동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제적으로는 디지털 달러를 통한 기축 통화의 지위가 이제 유지 또는 확장되는 거죠. 뭐냐면 이제 이게 우리가 기존에는 어떤 기축 통화를 해가지고 각 국가의 로컬 화폐가 있어서 그 환율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고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국가 단위가 아니라 이제 개인 단위까지 전부 다 달러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그냥 스마트폰에 달러를 갖고 있으면서 그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 뭐 유튜브도 결제하고 구글도 결제하고 뭐 AI도 결제하고 다 결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국 통화를 쓸 리가 없죠. 그러면 환율 전쟁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미 달러를 쓰고 있는데 환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단위가 아닌 그 개인 단위의 플랫폼에서 이제 달러가 이제 막 돌아다니는 게 되는 거죠.
그럼 각 국가의 이제 통화 주권은 엄청나게 약화가 되겠죠. 그다음에 다 알고 계시듯이 이제 달러 채권의 이제 수요 기반을 확대해 가지고 네, USDT, USDC, 뭐 RL, USD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점점점 채권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도 채권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구조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면 이제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책임은 민간에 넘기고 통제는 국가가 하고 이익은 미국이 다 가져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활성화되면 은행 기능은 이제 축소 혹은 몰락하게 될 것 같아요. 전통 은행에서 뭐 예금도 하고 송금도 하고 결제도 하고 시중 창출도 했는데 이게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대체가 되는 거죠. 이제 탈중앙화되고 수수료도 되게 낮아지고. 네. 근데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은 사도 이자를 주지 않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USDT나 DC는 앞으로 많이 쟁여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소매 내가 뭔가 쓸 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거고 실제로 가지고 있을 때 이것들이 어떤 기반에서 발행이 되느냐를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100배가 되면 떡상할 코인이 이더리움이고 솔라나입니다. 왜냐하면 USDT, USDC 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 이 블록체인 기반 안에서 발행이 되는 토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USDT하고 USDC의 사용량이 늘어나면 이거에 대한 거래 수수료, 즉 가스비, 이게 이더리움의 수익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솔라나도 이더리움과 함께 되게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 때문에 되게 인기가 있죠. 그래서 아마 두 가지 코인이 최근에도 많이 올랐고 실제로 월드 파이낸셜 그 트럼프 아들들이 여기에 지금 이더리움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하게 되면 이더리움은 지금보다 훨씬 더 떡상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각 국가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유럽 연합에서도 지금 디지털 유로를 만들겠다. 그래서 엄격한 미카 규제를 통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라이센스 조건을 부과를 해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그 침략당하지 않도록 방어를 하겠다. 지금 나서고 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은행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을 하지만 등록된 은행만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실험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웹3 생태계를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육성을 하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뭐 소규모 이제 지역 화폐, 그다음에 소매 결제형 CBDC를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전략도 없고 컨트롤 타워도 부재고 지금 난리가 났죠. 과연 우리 통화 주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피터 틸, 트럼프로 움직이는 진짜 설계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